첫 번째 주제는 시장 회전과 금리 상승, 그리고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편입 소식입니다. 시장 회전 속에서 기관들이 테마별로 주식 바스켓을 재배치하면서 우량주들이 대규모 매도에 휩쓸려 약세를 보였고, 짐 크레이머는 이를 매수 기회로 보고 존슨앤존슨, 펩시코, 스타벅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TJX를 추천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가 반응과 옵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30년물은 5.031%, 10년물은 4.525%, 2년물은 4.141% 수준이며 향후 FOMC 의사록과 실업주택지표, 주요 기업 실적이 금리와 섹터 흐름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편입은 규정 변경으로 IPO 후 15일 만에 가능해졌고 초반 플로트가 작아 초기 지수 내 비중은 작지만 인덱스 추종 ETF의 자동 매수, 옵션 시장의 높은 내재 변동성 약 92%과 콜 중심 거래로 단기적 구조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락업 해제 시 유통주 증가에 따른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동차, 전기차 sek터의 격변입니다. 리비아는 중형 SUV R2로 메인 스트리트 세그먼트에 진입하려는 가운데 클래스 A 주식 7,500만 주, 옵션 포함 8,625만 공모를 발표해 약 1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공시 후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고 단기적 모멘텀과 함께 자금 조달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기본가 13,995달러인 피아트 폴리노를 제한적 수량으로 내놓으며 초저가 단거리 EV 실험을 하고 있고 도요타는 타코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약 36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능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어 제조 역량과 가격 접근성 측면에서 업계 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고가 중심 독주 구도는 도전받고 있으며 향후 승패는 제품 포지셔닝과 자금 생산 역량에 달려 있다는 관점이 유효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술과 에너지 혁신의 투자와 위험입니다. 구글이 독일 핵융합 스타트업 프로시마 퓨전에 약 4.68억 달러를 투자하며 스텔라레이터 방식의 데모를 2030년대 초 가동해 상용 핵융합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핵융합은 장기적 탈탄소 옵션으로 주목받지만 상업화까지 기술적 시간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의 급증은 전력 시장에 즉각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PJM 등 지역에서 용량 가격이 지난 2년 새 1,038% 상승했고 실제 제조업체들의 용량 요금 부담이 폭증하면서 자체 발전 생산 시간 조정, 제품 가격 인상 등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데이터 센터 수요 관리를 위한 요금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혁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전력 인프라 확충과 공정한 비용 배분으로 제조업 피해를 막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방위 산업 이슈입니다.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 인근에서 선박 3척이 피격 화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해상 통항 안전과 에너지 수송 불안이 부각되어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이번 사건은 이란과의 긴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선박들은 우회 항로를 찾고 있으나 경로 확대와 이란의 경고가 충돌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사회는 선박 등록과 경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패배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낙찰자인 독일 티센크루프 선정은 네이토 연계와 동맹관계 조달 논쟁을 촉발해 경제적 파급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소매, 정치, 소비자 물가 이슈입니다. 월마트가 여름 시즌 바비큐 피서용 품목 중심으로 대규모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부 요청으로 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월마트의 공식 보도자료와 매장 발표에는 행정부 관여 언급이 없었고 일부 보도는 할인 조치가 개시 전부터 시행 중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할인 품목에는 분쇄우, 옥수수, 체리, 음료 등 여러 품목의 큰 폭 인하가 포함됐고 이런 통상적 시즌 프로모션이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되는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 소비자 물가 배경으로는 최근 1년간 식료품 물가가 약 2.7% 상승했고 여론조사에선 77%가 트럼프 정책으로 생활비가 올랐다고 응답하는 등 정치와 기업의 가격 결정 커뮤니케이션이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빅테크와 금융에 대한 법적 규제 압력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메타를 대상으로 아동에게 중독성 있게 플랫폼을 설계하고 피해를 은폐했다며 1.4조 달러 규모의 벌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메타는 근거 부족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소송이 연방과 주 차원에서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선행 판결로는 뉴멕시코주의 1심 배심이 메타에 대해 3억 7,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설계와 데이터 정책에 따른 재무 평판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관련 항소는 법원이 기각해 배심 판단이 유지됐고 추정 피해액은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남아 있으며 연방 차원의 일부 규제 완화 움직임과 주 단위의 공격적 집행이 병존하면서 기업들은 소송, 규제 리스크 관리와 제품 데이터 정책 수정, 자본 평판 관리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을 마칩니다. 각 주제별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해당 부분을 더 풀어드리겠습니다.